2008년 1월 말 회사를 퇴사한 지 며칠 안 되어 낡은 상가의 지하 사무실을 얻었다. 집에서 버스 2정거장 정도의 거리였다.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원, 주인이었던 쇼핑몰을 하는 부부가 가끔씩 오는 경우가 아니면 조용히 혼자 사용할 수 있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자그마한 전기 히터 하나에 의지해야 했지만 난생 처음 개인 사무실을 갖고 일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구청에서 개인 사업자를 발급받았다.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뿌듯함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아침잠이 참 많았지만 희한하게도 아침 6시면 눈이 떠졌다. 세수만 하고 출근을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다 사무실 셔터문을 내리는 일상들이 이어졌다. 창업을 신기해하며 초기에 몇몇 지인들이 연이어 방문을 했었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혼자였지만 일하는 방식은 회사에서 익힌 프로젝트 진행 스타일을 준수했다. 화면 기획서를 완성했고 서버 구성과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ERD를 작성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했다. 매일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업무일지를 작성했다. 요새처럼 무료 홈페이지 제작 툴, 무료 템플릿을 흔히 볼 수 있을 때가 아니었고 서비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접목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이트의 모든 개발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개발해 나갔다. 어느덧 개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디자인 외주를 통해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를 제작했다. 비용 절약을 위해 2개 페이지만 포토샵 원본 파일을 받았고 HTML 퍼블리싱 작업은 직접 하였다. 예상보다 길어진 개발 일정에 미처 못 맞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요 기능은 개발이 완료되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친목적인 모임도 멀리한 채 작업에 매진했지만 점점 가벼워지는 재정 상태 때문에 간간히 쇼핑몰 의류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창업 초기 손발의 시려움을 참고 4개월 넘게 혼자 묵묵히 개발 작업을 하며 끝이 안 보일 것 같았지만 마침내 사이트가 오픈되고 나니 난생 처음 스스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는 것에 남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명 쇼핑몰 창업 카페에서의 컨설팅 활동으로 잠재 고객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이를 통해 쇼핑몰 전문 홍보 사이트의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사이트 오픈 후 해당 창업 카페에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해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쪽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렸다. 몇몇 긴밀하게 소통을 해오고 있던 업체는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해서 본인의 상점을 등록했지만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회원가입 및 상점 등록을 좀처럼 하지 않았다. 초기 업체 회원 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입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보통 하루 일과가 바쁘다. 나에게 댓글로 컨설팅을 받으며 답답했던 의문이 풀리거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뭐라도 답례를 해야 했을 것이고 내가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의 가능성과 가입 의사를 물었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왔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사이트에서 그들의 문제 해결에 직결되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했다. 새내기 창업자인 나로서는 개발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열심히 개발만 한 것을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했다. 하지만 지금 나 혼자였는데 너무 개발만 열심히 한 것이다. IT 기획, 기술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니 비용 절약을 강점으로 생각했다. 나름대로 잠재 고객과 시장 분석을 했으며 경쟁사 조사까지 했다. 아이템도 좋다고 생각했고 긍정적인 고객 피드백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불사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창업 카페를 통해 내 사이트가 자연적으로 입소문으로 퍼질 것으로만 마케팅을 안일하게 생각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치고 쇼핑몰 상점 정보는 등록이 되었지만 쇼핑몰 상품을 찾는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전략, 플랫폼으로의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사용자가 무조건 많아야 하는 것이 기본. 관련한 검색 노출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체크해보니 그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또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요새는 MVP라 불리는 방법론을 많이 채택한다.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만든 버전이 아닌 주요 기능과 디자인을 어느 정도 확인만 가능하게 단시간에 만들어 프로토타입을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시장의 출시를 빠르게 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피드백과 수정사항, 성공 실패 요소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조차 널리 쓰이던 때가 아니었고 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회사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내 사이트는 당초 예상보다 개발 일정이 2달가량 길어졌다. 쇼핑몰들의 홍보는 기본이고 나아가 쇼핑 관련 정보 포털 사이트로 처음부터 구성했기에 개발 요소가 적지 않았다. 요새로 따지면 플랫폼이었다. 플랫폼 생태계가 이루어지면 연계될 비즈니스가 무궁무진했다. 구인구직, 도소매 연계, 쇼핑몰 구축 대행, 촬영 스튜디오 등등. 그러다 보니 기획서 작성부터 개발 설계, 프로그래밍 시간이 길어졌고 진행 과정에서도 원래 없던 기능들이 더 추가되곤 하였다. 물리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칠 때도 종종 있었고 여러 잡념들이 파고들었다. 5년간 두 곳의 회사를 다니며 동료는 마치 공개와도 같은 존재였다. 당연한 존재였던 동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업무를 처음 겪어보게 된 것이다. 회사 생활 때는 나는 가급적 개발에만 집중하면 됐었고 기획, 마케팅, 운영, 디자인 등의 유관 부서 동료들이 각자의 몫을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구성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소통했다. 개발 진도가 중반쯤 되었을 때 고독감과 나태함이 함께 찾아왔다. 어떨 때는 의욕이 생기지 않아 점심만 먹고 집으로 퇴근한 적도 있었다. 대화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영양분이 되어준다. 실없는 얘기를 하다가도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내가 이 프로젝트에 완벽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요새는 SNS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활성화되기 전이었다. 그와 더불어 창업, 1인 기업과 관련된 정보 교류, 서적 자체도 거의 없었고 지금처럼 독서가 습관화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 몇 년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수많은 비즈니스 스타트업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이때의 나의 무지를 다시 한번 한탄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얼마 안 된 분들은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 커뮤니티나 독서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부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의 중요성까지 창업가로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뒤늦게 무릎치고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6개월간) 개발하고 런칭을 했지만 접는 것은 빨랐고 허망하게도 별다른 감정이 크게 들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아쉬움이 크지 않다니. 기억 상실증인가?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안 했나? 수중에 돈은 말라가고 주변 친구들은 직장을 잘 다니는데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나는 다시 회사에 다니는 일은 앞으로 없을 줄 알았다.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동시에 자존감의 상실이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대단히 무모했지만 그러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스타트업 CTO로 취업하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